제가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앞전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화면을 설명을 하려면 다시 차트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가겠습니다. 위로는 국일제지라는 종목을 펼쳐놨고요. 아래로는 동진 세미캠이라는 차트를 우리가 여기 펼쳐놨습니다. 두 개를 비교해 가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요.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날 동지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얘는 이날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어요. 예. 그러니까 스마트머니의 유형은 틀리더라도 제가 공개했던 건 이 패턴을 공개를 한 거고요. 스마트머니의 유형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일제지는 이날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어요. 동지는 이날 스마트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스마트머니가 들어오고 나서 보통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되죠? 우상향을 하게 됩니다. 아주 거대한 돈의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동지는 이렇게 한번 눌림을 주고요. 이렇게 다시 상승이 일어났고요. 얘는 계속 힘이 재료가 좋아서 여기까지 상승을 한 다음에 여기까지 눌렸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주식이라고 이틀 반나절을 준비했다고 하고 한 영상이 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어떤 날이죠? 바로 이 날입니다. 맞습니까? 예, 기억하실 거예요. 국일제지는 어떤 날일까요? 이 날입니다. 준비한 주식의 하나의 패턴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건 영상에 남아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준비한 주식의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준비한 주식들을 찾아내는 방법은 아주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요. 충분히 스터디가 되고 공부가 되셔야 됩니다. 또 이론적인 원리도 알아야 되고요. 또는 또 그런 종목을 찾아서 열심히 훈련의 과정을 겪으셔야 돼요. 자, 준비되어 있는 주식이 이날 준비되어 있고 이날 보통 준비되어 있으면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합니다. 얘는 두 달이 눌렸고요. 얘는 한 일주일 조금 더 넘게 눌렸습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양봉을 뽑아냈고요. 얘는 두 달 가까이 가격 조정과 시간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눌렸다가 일정 지지선을 만들어 놓고 이날 이틀 동안 준비된 상태, 오랫동안 준비가 됐지만 이제 표현을 한 거죠. 준비의 상승 신호탄을 어느 정도 표출을 한 거죠. 이날이. 그러고 나서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얘도 장대 양봉이 나왔고요.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날 한번 보자고요. 동지는 이날 윗꼬리를 타는 악성 매물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상한가도 못 갔고 준비되어 있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상한가도 못 갔고 상한가 밑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은 튀어 올라서 거래량 폭증을 만들고 윗꼬리를 단 악성 매물대를 만들어 놨어요. 이날. 그러면 얘는 국일제지는 상한가를 보냈어요. 충분히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에너지를 비축을 했기 때문에 얘는 상한가를 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얘는 상한가에 의해서 거래를 터뜨리면서 얘도 악성 매물대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매매가 보통 이루어졌죠. 제가 여기 영상을 레코딩을 했습니다. 여기 영상을 레코딩을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악성 매물대를 만들고 그 다음날 밑꼬리를 먹는 전략으로 보통 이제 트레이딩이 이렇게 됐는데요. 그 다음날 거의 음봉으로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날 음봉으로 됐습니다. 제가 이날 종가 베팅 해가지고 시가 근처 개파락 떨어졌을 때 손절을 했는데요. 장 상황이 안 좋고 지수가 안 좋으니까 얘는 갭이 떨어진 거고요.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지수가 받쳐주거나 또는 재료가 그때 수출 규제에 핫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갭으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졌죠. 그리고 제가 이 영상에서는 잡아 들어가서 종가 베팅이 돼서 갭이 떴을 때 매도 치고 나오는 장면이 녹화가 레코딩이 되어 있고요. 얘는 종가 베팅하고 시가 근처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악성 매물대 위에서 이런 밑꼬리 우리가 캔들을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어떤 걸 생각하게 됩니까? 보통 이때 베팅이 들어갔을 때 이 두 번째 밑꼬리 달린 도지형 캔들을 우리가 들어갔을 때 다음날 거래가 터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와 이제 이걸 보지 말고요. 예, 이걸 보지 말고요. 요 전날에 장대 양봉의 거래량과 약간 모자라거나 거의 비슷하거나 또는 넘치거나 하는 거래량이 나왔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양봉이 출현합니다. 대부분 거래가 폭증이 되어 있어요. 양봉이 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몸통이 완전히 감싸는 형이 나오더라도 그렇고요. 또는 시가에서부터 거래가 터져서 이렇게 여기까지 거래가 터지고 다시 내려오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윗꼬리를 달아도 거래량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거래량은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위로 간다면 이제 그게 하나의 조건값이 되는 거예요. 얘가 딛고 올라서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상승을 하려면 거래량이 무조건 증가가 돼야 됩니다. 다음날 보합에서 출발을 하건 갭이 떠서 조금 위에서 출발을 하건 개파락이 떨어져서 출발을 하건 어찌 됐건 거래량이 증가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장 시작했을 때 느낄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얘는 7월 26일이고요. 9일 제지는 얘는 며칠이냐면 7월 18일로 가보겠습니다. 분차트로 가볼게요. 여기 이 부분은 일봉을 확대한 거예요. 위에는 9일 제주이고요. 아래는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날 전날 모두 악성 매물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날 똑같이 밑꼬리를 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단순한 캔들을 분석하려고 저는 그런 분석을 아주 매우 싫어하는데요. 지금 단순하게 캔들을 분석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악성 매물대를 거래를 터뜨리고 전날보다 상한가보다 더 많은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얘는 장대 양봉이 나온 날만큼 거래를 터뜨린 악성 매물대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전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아랫꼬리를 쭉 달고 아랫꼬리를 쭉 달고 5일선 위에서 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둘 다 제가 매매가 되어 있죠. 둘 다 매매의 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퍼즐 풀기가 굉장히 어렵죠. 근데 저는 일부 공통된 매매를 내보내고 여러분들이 알길 바랬던 거고요. 역시나 얘기를 안 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다 의도된 영상입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나름대로는 내가 공개되어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디테일한 매매의 하나의 퍼즐이에요. 카페에서도 블로그에서도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한 코멘트가 없고 이거에 대한 영상이 풀어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이 밑꼬리를 잡아가는 영상이 둘 다 존재한다는 건 수익 구간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 다음날 왜 다 패대기를 쳤을까요? 왜 패대기를 쳤을까요? 영상에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의문점을 하나 가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럼 그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이 동그란 원안에 있는 5일선 위에서의 전날 악성 매물대 다음날 밑꼬리를 달 때 둘 다 매매가 됐던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부분이요. 제가 똑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놨습니다. 제가 둘 다 이 날을 가렸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매되는 분차트를 했고요. 이 밑꼬리를 만든 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유하고 종가 베팅이 되었죠. 이날 이것도 종가 베팅이 되었고요. 이게 이 가린 날이 종가 베팅이 된 날입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죠? 제가 화면을 좀 더 늘려놔서요. 이날은 바로 도지가 만들어졌던 전날입니다. 전날이에요. 이것도 또한 전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가 베팅이 되었던 영상 속에 제가 매매가 되었던 종가 베팅이 되었던 이날은 싹 가렸습니다. 분차트를. 요 악성 매물대에 있는 윗꼬리가 달린 이 거래량이 바로 이 분차트예요. 이제 이해가 쉽게 되시죠? 두 개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얘가 윗꼬리를 달았다는 건 인지를 하고 있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얘도 윗꼬리를 달았다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제가 보는 건 그 다음날 이날 종가 베팅 가려진 이날 이 원안에 있는 일봉상의 이날 종가 베팅을 하고 뭐를 다음날 판단을 할까요? 주가의 위치, 뭐 다음날 갭이 떴는지 안 떴는지, 개파락이 떨어졌는지, 보합에서 출발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걸 첫 번째로 볼까요? 아니면 뭐를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거는 거래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를 가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종가 베팅한 날은 완전히 가렸습니다. 분차트도 가리고 위에 9일제지 분차트도 가렸어요. 그리고 하단에 있는 동진 세미캠 이 부분도 가려냈습니다. 즉 가렸어요. 그러니까 종가 베팅한 날에 주가 흐름은 우리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한 거는. 그리고 그 전날 악성 매물이 생긴 분차트의 흐름도 지워버렸습니다. 블라인드 처리해버렸어요. 이렇게 분차트의 흐름도 지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뭐가 만들어져야 될까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보나요? 갭이 떴는지 보합인지 개파락이 떨어졌는지가 중요하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저한테 중요한 건 여기 블라인드 처리된 주가의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전전날의 거래량과 종가 베팅한 날은 아예 이제 잃어버리시고요. 그 다음날 아침부터 거래가 되는 거래량이 중요한 겁니다. 자, 이 거래량과 지금 이제 차트를 조금 작게 봐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이 거래량과 이 거래량은 현저하게 틀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래량에 대해서, 거래가 터지는 거래량에 대해서 아침에 여러분들이 많이 느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래가 엄청 됩니다. 그리고 종가 베팅한 다음날 거래의 형태를 보면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공통적으로 음봉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음봉의 출현은 확연합니다. 거래 감소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제가 잘못 마크를 했네요. 네, 이렇게 거래 감소로 나타납니다. 전날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전날하고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악성 매물대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갭이 떨어졌건 갭 상승이 일어났건 어떤 현상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날 거래량이 무수하게 찍혀야 됩니다. 전전일 대비 거래량이 약간 부족하거나 똑같거나 많거나여야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죠? 또 여러분들 갭이 떨어졌어도 캔들이 하나 음봉을 맞았어도 다시 그 위로 시가를 돌파해야 되는 그림이 나오고 거래가 터져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얘도 마찬가지고요. 음봉이 시작하자마자 툭 떨어졌어요. 3분봉으로. 결국은 살짝 반등을 하지만 결국은 시가 돌파가 안 되죠. 예, 시가 돌파가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음봉이 툭 떨어지면서 음봉이 이렇게 큰데도 이렇게 나름대로 큰데도 불구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거래량은 확 감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부분이에요. 이건 잘못 표시된 거예요. 요 부분입니다. 거래가 확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전날과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전날과 비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형태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시가가 돌파되면서 무조건 거래가 터져줘야 됩니다. 시가가 돌파가 되면서 거래가 터져줘야 됩니다. 물론 장 후반에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장 초반에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또 한번 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갭이 떴으면 전일 대비 상승률에는 이 종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그러나 거래량 급증이나 검색식에 걸려 나오는 전일 대비 또는 전전일 대비 거래량 급증에 조건값을 부합을 넣어줘도 얘는 뜨지가 않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거래대금 상위인데요. 거래대금 상위에도 당연히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이 화면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빅데이터를 이용한 검색 순위 나오는데요. 대부분 이 검색 순위에는 얘가 뜹니다. 국일제지도 뜨고 동성 세미캠도 뜹니다. 음봉으로 있어도. 예, 검색을 많이 하고 많이 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래량 쪽에는 이 종목이 이날 뜨지 않고요. 음봉이 나온 날이요. 예, 등락률 상위에는 잠깐 뜨게 됩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간단히 얘기한다면 그냥 이렇게 요약을 할게요. 예, 악성 매물대를 이겨내고 밑꼬리를 달고 이제 올라왔어요. 다음날 반격을 하려고. 그 다음날 분차트의 그 흐름을 보지 말고요. 거래량을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호가창하고 같이 보시면 예, 좀 더 빠른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레코딩이 이 부분은 됐으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블라인드를 치워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또 이렇게 같이 일봉하고 같이 보시면 조금 이해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양봉을 그 다음날 양봉을 뽑아내는 패턴, 그리고 그 양봉을 뽑아내는 호가창, 거래량, 그리고 이제 분차트의 흐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야 될 이론적인 부분들이에요. 다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테크닉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 어떤 화면과 어떤 화면들의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종목 선정을 하고 또 그 다음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어떤 흐름에 따라서 보여지는 화면이 뜨여지는 화면이 틀리다라고 벌써 판단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런 매매를 직접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직접 수익을 내고 숙달이 되고 또 큰 파동을 먹고 그러시려면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공부, 이론, 원리 충분히 기본기를 닦고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HTS 상에서 어떤 화면과 어떤 화면이 조합이 돼서 이 종목을 선택을 하면 내가 오늘 이익을 낼 수 있겠지 하는 건 홀짝 게임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이론이 겸비가 되고 기본기가 충분히 겸비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트레이닝, 훈련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홀짝 게임이 아니고 실제로 이익을 내는 트레이딩을 하게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싶어 하는 건 대부분 저한테서 기법이나 테크닉을 알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팁은 그냥 단순한 팁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이해, 기본기, 그리고 원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난 다음에 시장에 참여를 하시더라도 얼마든지 이제까지 손실 냈던 돈들 다 찾아오실 수 있으십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들은 좀 마음이 급하죠.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한번 해볼까요? 국일제주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와서 얘가 한번 들어왔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푸시업을 했습니다. 이렇게 좀 큰 파동을 내보냈죠. 얘는 한 번만 들어왔어요. 이거는 스마트머니가 아닙니다. 그러면 주가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얘는 이 안에서 움직일 겁니다. 일단은 얘는 이 양봉의 3분의 1을 훼손하지 않는 지점에서 무언가를 만들어 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종목들에 대한 추적 관찰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큰 공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국일제재를 빼고요. 이 국일제재를 빼고요. 다른 거를 하나 위에다 놓겠습니다. 아래로는 지금 동진세미캠이고요. 위에는 바꿔놨습니다. 국일제재에서. 제가 뭘로 바꿔놨냐면요. 한진칼로 바꿔놨습니다. 한진칼의 4월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좀 비슷합니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킹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개 다 마킹을 했습니다. 아래는 동진세미캠이고요. 위에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까요? 예, 이렇게 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예, 동진세미캠에 대한 앞으로의 예측의 영역을 발휘해 보십시오. 지금은 1번 모니터의 하단 부분을 보고 계시는데요. 위쪽에는 하단 부분의 위쪽에는 이렇게 뉴스창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화면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잠정 종합 화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아랫부분에 조금만 내려가면 또 창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여기서부터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거는 신호관리자라는 기능인데요. 여러분들 이 신호관리자는 뉴스 종목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일반적인 시황 뉴스라든지 그걸 포함해서 전체 뉴스를 다 나오게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현재 키움증권의 계좌를 달리해서 두 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신호관리자의 설정도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신호관리자 화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목만 오로지 종목만 나오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적인 시황하고 종목하고 전체 뉴스가 나오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종목만 나오게 설정을 해 놓으면 빠른 매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거거든요.
종목만 나오게 되면 종목에 관련된 뉴스만 나옵니다. 근데 이 종목에 관련된 뉴스나 공시도 우리가 HTS를 키는 순간 너무나도 많지 않겠어요? 그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 설정이란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잠시만요. 이런 창이 하나 뜨게 됩니다. 이 설정이란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그래서 이 신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세팅 화면들이 다 나와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소리를 하게 되면 매수는 매수 신호 발생, 매도는 매도 신호 발생, 기타는 기타 신호 발생 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스 설정에서 매수 조건, 매도 조건 뭐 이렇게 다 필요에 의해서 지금 이걸 제가 기본적인 리셋을 한번 시켜놨는데요. 여기에다가 개인적인 기호에 맞게 여러분들 전부 다 관련된 단어들을 넣어서 넣게 되면 어떤 종목의 뉴스에서 수출 계약이라는 항목이 내용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제가 여기다 소리까지 같이 더 씌워 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A라는 종목에 가령 삼성전자라는 종목에 뭐 특허 취득이라는 뉴스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뜨자마자 매수 신호 발생이라고 음성으로 지원이 됩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필터링 기능에 들어가 보면 이 필터링 기능에도 종목을 제외시켜 놓을 수 있고, 또는 특정 종목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쪽 상단에 보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전부 다 이걸 포함을 해서 한번 활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건 검색을 넣으면 이 신호관리자 화면에 조건 검색에 뜨는 종목들까지도 여기에 다 이제 뜨게 되는 거거든요. VI에 걸린 종목들도 다 뜨게 되고요. 여러분들 아주 유용한 화면입니다.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종목에 관련된 뉴스를 보는 거고요. 이 관련된 뉴스를 좀 더 디테일하게 큰 화면으로 이렇게 외부 창으로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 화면의 화면 번호는 종합 시황 뉴스예요. 0700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뉴스 내용 보기라는 창인데요. 0704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그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화면이에요. 이건 뭘 나타내냐면 화면 번호는 0795이고요. 제목은 투자자별 매매 동향입니다. 코스닥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순매수한 걸 나타내 줍니다. 직전 거래일이라든지 특정 일자를 포함을 해서 어느 기간을 설정을 해서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매수를 했나, 이 수급을 나타내 주는 화면이거든요. 굉장히 유용한 거고 기본적인 겁니다, 트레이더에게. 이 부분을 기관이라고 이렇게 클릭을 해주면 기관이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0795 화면입니다. 또 하나의 화면은 0785 외국인 기관 매매 상인데요. 같은 맥락인데 약간을 보완해주는 화면입니다. 이걸 두 개를 제가 같이 보는데요. 국내 기관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순매도했던 종목들을 직전 거래일이라든지 특정 일자를 이렇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같이 병용해서 쓰게 되면 좋은 화면이고요. 트레이더라면 이런 수급 화면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잘 활용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건 잠정 종합을 해 놓은 거예요. 잠정 우리 수급이 일어났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중간에 아침에 뭐 10시, 11시 뭐 이런 식으로 시간별로 현재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어떤 종목을 매수를 했는지 알려주는 종목인데요. 기관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금액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늘 코스닥에서는 SM하고 테크잉하고 했던 것들이 기관에서 많이 매수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나열이 쭉 됩니다. 그리고 외국도 외국계 합으로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외국계에서는 오늘 KMW하고 JYP하고 OE솔루션하고 동진하고 이렇게 순매수가 많이 들어왔구나 하는 이게 잠정이기 때문에 파이널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중간중간에 거래소에서 증권사로 데이터를 싸줘서 잠정 종합이 된 걸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그 다음 화면은 1451이라는 패턴 검색이라는 화면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화면입니다. 우리가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정말 수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패턴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캔들의 조합 또는 이평선의 조합이 돼서 어느 위치에 오고 캔들과 캔들의 조합이 돼서 어떤 형태를 만드는지, 또는 내가 어떤 종목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종목과 비슷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을 자동적으로 찾아주는 기능입니다. 제가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한번 해볼까요? 제가 경인양행이라는 종목을 드래그 해가지고 이쪽에다 딱 놔볼게요. 그러면 경인양행의 오늘자 캔들이 딱 뜹니다. 그러면 이거와 유사한 패턴의 종목들이 유사한 순서대로 이렇게 딱 뜨게 돼요. 하나는 명성 TNS가 하나 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두산건설이 떴습니다. S&T 홀딩스가 하나 떴고요. 비슷한 패턴입니다. 이 비슷한 패턴을 관심 종목에 놓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의 기능은 이쪽에 보면 드로잉 검색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조정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조금 더 높이를 높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검색을 딱 하게 되면 이 패턴의 종목들이, 유사한 패턴의 종목들이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이런 패턴도 낙폭과되어 있는 종목, 그 다음에 역배열에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 역배열에서 하락하다가 멈춰 있는 종목, 그리고 반등이 나오는 종목, 그리고 고점을 찍고 조정을 보이는 종목들, 이렇게 유사한 순서대로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활용하는 예는 종목을 찾기 위해서 활용을 해요. 그러나 이걸 초창기 때는 공부를 하기 위한 어떤 중요한 도구로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활용하면 활용할수록 여러분들 주식에 대한 패턴에 대한 이해를 아주 많이 할 거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451 패턴 검색이라는 이 화면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 공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번 모니터, 좌측에 있는 모니터에 중앙 부분에 왔어요.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화면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위로는, 바로 위에는 지수 차트가 크게 하나 있어요. 코스닥 차트이고요. 코스피 차트이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코스닥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화면이 하나 있고 바로 밑에 시장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화면인데요. 여러분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내 종목은 섹터 안에 있다. 섹터는 지수 안에 있다. 고로 내 종목은 지수 안에 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매매는, 또는 시장 안에서 자기가 리듬을 맞추지 않는 매매는 저는 굳건하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단순한 트레이딩 기법만 익혀가지고 수익을 내고 또는 그게 유지가 되더라도 그 한 단계의 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큰 꿈을 가지고 이 트레이더가 되기 위해서, 개인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어느 정도 일정 수준에 오르긴 했어요. 그 다음 수준에 올라가려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매매는 절대 발전할 수 없고 어느 기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분명히 벽에 부딪힌다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4번 모니터에 이렇게 많은 시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화면을 띄웠을까를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화면은 0797이라는 화면입니다. 업종별 투자자 순매수라는 화면인데요. 외국인의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많이 매수한 순서대로, 금액을 많이 매수한 순서대로 업종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전자, 제조업, 서비스업, 대형주, 이런 식으로 투자자가 어떤 업종에 돈을 많이 들여서 매수를 했는지, 또 매도를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관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떤 업종에 순매수가 많이 되었는지 알 수 있고요, 어떤 업종에 순매도가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장 전체의 상황을,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화면이죠. 그 다음 화면은 0210이라는 시장 지도라는 화면입니다. 이건 뭘 나타내냐면요, 업종별로 구분을 해놓고 거래대금 순, 거래량 순, 시가총액 순으로 분할을 해주는 겁니다. 거래대금 순으로 하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투여된 순서대로 빨간색이 찍히게 됩니다. 그러면 거래대금이 많이 터진 종목들이 이렇게 상위 5개가 표현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율촌화학이고요, 하나는 경인양행이고요, 하나는 키미디어 그룹이고요. 이런 식으로 5개, 남영 비비안부터 이렇게 5개가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돈이 어디로 쏠렸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등락률 순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거는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체 코스닥 코스피 상황에 전체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을 보기 위해서 띄워놓는 화면이에요. 기본적인 겁니다. 아주. 지금은 코스피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쪽을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코스닥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날 0.40이 하락이 됐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파란색이 좀 더 연하고, 이 파란색은 하락을 표시하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코스피에 돈이 쏠려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좀 있었다고 표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율촌화학부터 경인양행까지. 그러나 코스닥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파란색이 현저하죠. 당연히 마이너스 1.20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파란색이 더 많이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돈이 쏠려서 양봉을 뽑아냈던 종목들, 그리고 거래대금이 몰려있는 5개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하나는 명성 TNS, 뉴프렉스, KPM테크, 럭스, 이렇게 EWK,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장 지도는 보시다 보면 요령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 하단에 보면 타이틀바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0214예요. 전 업종, 그러니까 코스피의 전 업종에서 이 아래쪽으로 향한 이 파란색 판은 하락을 나타내는 거고요, 위에 있는 빨간색 상단판은 상승을 나타낸 겁니다. 코스피에서는 의약품 쪽에서 조금 상승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은 커졌고요, 서비스업에서 조금 돈이 들어왔고요, 코스닥에서는 전체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통신장비 5G를 제외시켜 놓고 거의 다 하락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업종에서.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이해를, 전체 흐름은 오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시각적인 효과를 분명히 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전업종 지수는 자동으로 이 바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굳이 클릭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시장 상황을 바로바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면은, 이 시장 지도는요, 계속 조회 버튼을 눌러줘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화면은, 이 화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0618 미니 투자자별 차트라는 겁니다. 이것도 멀티 기능이 있어서요. 이렇게 멀티 기능을 이렇게 하면 5개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아주 많이 늘어날 수 있어요. 여기 5개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하면 잘 보시면 이렇게 늘어납니다. 저는 2개만 놓고, 화면 때문에 2개만 놓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요. 하나는 코스닥과 코스피의 투자자들, 개인, 외국인, 기관, 순매수, 쉽게 말해서 기관을 하루 종일 코스피에서 매도했다는 표시예요. 이 파란색은 기관을 뜻합니다. 외국인은 팔았다가 다시 샀죠. 순매수로 전환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수의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외국인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걸, 밑꼬리를 달게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노란색은 개인이고요. 이 회색선은 지수선입니다. 이건 이제 코스닥을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러면 이 차트는 이거와 제가 요 지수 차트와 같이 보는 겁니다. 지수가 분 차트로 놓고 봤을 때 코스피에서 이렇게 밑꼬리를 달았던 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이렇게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만들어줬구나. 시장 상황이 바로 이해되고 시각적으로도 빠른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영상 속에서 지금부터 반격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건 이런 것들 하나, 둘, 셋, 여기 뒤에 있는 시장지도 5,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는 게 있는데요. 이거 6개가 그냥 시각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다 그래서 잡아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수급에 대한 또 이해가 있어야 지수하고 연관되는 이 지수도 얘네들 수급의 돌림이라든지 기관 한쪽에서는 풋으로 나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콜로 나가고 있고 사고 있고 이런 흐름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지수의 바닥도 또는 그날 단기 밑꼬리에 그 흐름도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누군가가 샀으니까 밑꼬리를 달겠지, 누군가는 샀는데 폭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깊이 있는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공부는 천천히 조금 릴렉스하게 여유있게 편안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실력이 월등하게 늘어날 겁니다. 근데 이 공부를 만약에 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일정 단계에 있어서 주식에서 6계단이 있어요. 가령 6계단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최상위 트레이더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한 3계단 정도 와가지고 이제 수익이 조금씩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네 번째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절대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런 부분은 릴렉스하게 조금이라도 관심을 두고 공부하길 바래요. 제가 오늘 레코딩을 좀 했습니다. 이쿠가 그렇게 글을 써놨는데 안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부족합니다. 제가 제 매매의 전체적인 걸 보여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블로그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일부 공개된 것만 조금 러프하게 오늘 말씀을 좀 드렸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런 팁들은 팁에 불과한 겁니다. 이 팁들, 이런 화면들, 이런 기능들이 조합이 돼서 여러분들이 매매가 좀 더 발전하고 그러려면 실질적인 주식에 대한 원리, 이론, 그리고 기법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런 이제 나중에 이런 트레이딩
HTS의 기능들, 화면들을 조합을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도 제대로 주식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또 이 주식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부합하지 못해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고요. 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항상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시장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서 카페에 회원분들 그리고 블로그의 이웃분들 그리고 유튜브 구독자분들께서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모두가 다 우울한 마음이죠.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냐면 이쿠가 그러더군요. 회원분들께서 지수가 안 좋아서 손실이 크니까 즐거워 보이지가 않는다. 예, 자기도 즐겁지가 않다. 정말 뜻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개인 투자자입니다.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하고 제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호가창에서. 저는 한 번도 여러분들하고 싸워본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 호가창에 숨어있는 거대 금융 세력 그리고 또는 기관 외국인들하고 싸워왔지 제 스스로가 개인 투자자인데 개인 투자자하고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니요, 오늘은 제가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 또 월요일이 되면 또 투자해야 되고 또 이걸 본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진심으로 개인 투자자분들, 일반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트레이더분들, 전업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성공 투자하길 바랍니다. 녹화가 대충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이쿠한테 전화나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쿠한테 할 말이 많은데요. 네, 여보세요? 이쿠야. 네, 선배님. 주말인데 뭐 식사나 했어? 예, 방금 저녁 먹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네, 선배님은 식사하셨어요? 아니 못했어? 그러세요? 네. 너 혹시 중국 변방 쪽에 소수민족들 이렇게 네. 사람인데 뭐 기린처럼 길게 하려고 모가지에다 막 링 같은 거 감고 하루 종일 공예품 만드는 사람들 그 소수민족들 혹시 본 적 있니? 되게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본 적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 네네. 혹시 몽골의 유목민들 양 똥 치우고 뭐 염소들 키우고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씻고 뭐 막 고생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네. 그 사람들 본 적 있어? 그것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왜 그러시죠? 아니 너 뭐 좀 구경 좀 시켜주려고 그러는 거지. 혹시 네. 너 혹시 콩고나 적도기니 그런 아프리카 쪽에 다리 건설 현장에서 이렇게 사람들 일하다가 콩고강 밑에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되게 급류가 흐르잖아. 보통 거기서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대? 네. 그런데 혹시 가본 적 있어? 아니요. 제가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서요. 제가 해외 나가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아니 내가 비행기표랑 끊어줄게. 한번 갔다 와. 지금 제가 카페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요. 그럼 내가 너 언제 볼 수 있는 거야? 월요일 날 이쪽으로 올래? 아니면 화요일 날 올래? 여보세요? 여보세요? 잘 안 들리거든요? 뭐야? 여보세요? 제가 지금 터널을 지나고 있어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죽는다.
연결이 되지 않아 삐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아쭈 이것 봐. 다시 전화한다 너. 전원이 꺼져 있어 삐 소리 후 소리샘 퀵보이스로 연결되오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